이탈리아 밀라노, 이름만 들어도 패션과 미식의 향기가 풍기는 이곳에서 2026년 동계올림픽에 막이 올랐을 때만 해도 전 세계는 로맨틱한 축제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낭만은커녕 꼬르륵 소리와 배탈 소식만 가득한데요. 급기야 선수촌 음식을 먹은 독일 선수단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며 비틀거리자 전 세계 스포츠계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참가국 선수들은 스포츠는 열정인데 식사는 병원 급식 같다는 혹평을 SNS로 쏟아내며 선수촌 식당 메뉴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심지어는 금메달보다 급한 건 휴지라는 웃지 못할 농담이 선수촌 복도마다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탈리아 측은 현지 식재료는 최고라며 큰 소리를 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집단 식중독이라는 뼈아픈 실책을 범하고 말았는데요. 전 세계 미디어는 연일 밀라노의 식당 관리가 노로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며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화려한 파스타와 피자도 배탈난 선수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 선수촌 식당은 공포의 장소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죠. 이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품위를 내던지고 다급하게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K푸드의 성지 대한민국 선수촌 식당인데요. 위원장이 숨을 헐떡이며 한국 식당 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건 코를 찌르는 구수한 된장찌개 향기와 완벽하게 정렬된 발열 도시락의 위엄이었습니다. 사실 한국 선수단의 한식 도시락 지원 시스템은 이미 전설로 불릴만 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일종의 국가 브랜드 체험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의 식단 문제는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조상님들의 가르침을 올림픽 정신보다 상위에 두는 민족답게 한국은 이미 전설적인 식단, 방어선을 구축해 놓았던 것인데요. 위원장은 한국의 완벽한 식자재 공급망을 직접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산지 직송급의 신선도는 물론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따끈한 밥을 먹을 수 있게 설계된 최첨단 발열, 도시락은 마치 SF 영화 속 보급품처럼 보였던 것이죠. 특히 불을 사용하지 않고도 즉석에서 음식을 7080도 이상으로 가열해 세균을 박멸하는 한국의 발열, 도시락 기술은 노로바이러스를 잠재울 유일한 희망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위원장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국의 도시락을 보며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 과학의 결정체라며 긴급 조사를 지시했고 내친 김에 한국식 위생관리 노하우를 전체 선수촌에 전수해달라는 SOS를 보냈다는 후문인데요. 실제로 한국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요리사들을 파견해 갈비찜, 제육볶음, 김치까지 담은 따뜻한 발열 도시락을 세계 지역에서 몇 끼마다 제공했습니다. 이 덕분에 한국 선수들은 K밥심이라는 이름으로 에너지 충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죠. 그래서인지 선수들의 컨디션은 다른 어느 팀보다 안정적이었다는 후문이 들려오는데요. 밀라노를 사로잡은 K도시락의 비밀 병기는 바로 이탈리아 셰프들도 울고 갈 디테일이었습니다. 독일 선수들이 식중독으로 쓰러질 때 한국 선수들이 쌩쌩했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철통 방역 식재료 공급망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밀라노 현지에 검증되지 않은 식자재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듯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고춧가루와 쌀, 그리고 엄격한 검수를 거친 현지 식재료만을 사용했죠. 때문에 IOC 위원장이 한국 식당의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그 정갈한 시스템에 마치 반도체 공장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는 과장 섞인 소문이 돌 정도인데요. 두 번째 비밀 병기는 전 세계 선수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스마트 발열 도시락입니다. 경기장 주변의 차가운 샌드위치에 질린 타국 선수들에게 끈 하나만 당기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한국의 발열. 도시락은 마치 마법 상자와 같았습니다. 특히 영하의 추위 속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동계올림픽 특성상 따뜻한 국물과 밥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선수들의 체온을 유지해주는 최고의 전략 자산이 됐는데요. 독일 선수촌 관계자들이 이 도시락의 원리를 물어보며 기술 제휴를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의 눈을 번쩍 뜨게 한 것은 바로 맞춤형 영양 설계였는데요. 한국 선수촌 식당은 단순히 맛있는 밥을 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종목별 특성에 맞춰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비율을 정교하게 조절한 식단을 제공했죠. 체중 조절이 필요한 선수에게는 가벼우면서도 영양가 높은 식단을,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선수에게는 든든한 고기 위주의 식단을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급식의 위원장은 혀를 내둘렀는데요. 결국 한국 선수들은 무엇을 먹길래
저렇게 지치지 않는가라는 의문은 우리도 저 밥을 먹여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밀라노 한복판에서 피자 대신 김치찌개와 발열 도시락이 올림픽의 표준이 되어버린 이 상황, 정말 어깨가 뿜뿜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제 올림픽의 성공 여부는 IOC가 한국의 밥심, 노하우를 얼마나 빨리 전수받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소 자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이탈리아 언론들조차 이제는 밀라노의 파스타보다 한국의 비빔밥이 더 과학적이다라며 항복 선언에 가까운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BBC는 한국 선수촌 식당은 단순한 식사 장소가 아니라 최첨단 기술과 미식이 결합된 5성급 벙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독일 선수들이 식중독으로 고생할 때 한국 선수들이 윤기가 흐르는 쌀밥에 정갈한 밑반찬을 곁들여 먹는 모습을 보며 올림픽 메달의 절반은 한국 영양사들의 손끝에서 나온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뉴욕타임스 역시 전 세계 선수들이 한국의 발열, 도시락을 구하기 위해 암거래를 시도할 지경이라며 위트 섞인 찬사를 보냈죠. 심지어 한 유명 스포츠 전문 매체는 IOC 위원장이 한국 식당을 찾은 것은 조사가 아니라 사실 본인의 점심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사심 섞인 방문이었다는 농담 섞인 칼럼을 게재해 큰 웃음을 안기기도 했죠. 위원장이 한국 특유의 식판 시스템을 보고 모든 영양소가 한 칸 한 칸 완벽하게 통제된 예술 작품이라며 감탄했다는 대목에서는 전 세계 독자들이 무릎을 탁 쳤는데요. 프랑스의 한 일간지는 아예 미슐랭 가이드가 이제는 경기장이 아니라 한국 선수촌 식당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셰프들은 우리는 맛에 집중했지만 한국은 선수의 생명력과 안전을 요리했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독일의 빌트지는 자국 선수들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한국의 완벽한 공급망 관리와 발열, 도시락 기술을 수입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한국의 위기 관리 능력을 치켜세웠죠. 또 어떤 언론에선 밀라노 선수촌 식단을 험준한 알프스 눈밭만큼이나 건조하다고 표현했지만 한국팀 근처에는 늘 따뜻한 찌개 향이 배어 있었다고 표현했는데요. 또 설날이 끼었을 때는 불고기, 잡채, 동그랑땡까지 들어간 설 특식 도시락 세트가 등장해 선수들 입가에 웃음을 번지게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일부 외국 선수들은 한식 도시락 하나로 아시아 한대륙 전체를 놀라게 한다는 농담을 던졌는데요. 결국 이 올림픽에서 한국은 눈 위의 싸움뿐 아니라 식탁에서도 남다른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밥 한 끼로 마음을 잡는다는 옛말이 있다면 밀라노에서는 밥 한 끼로 올림픽 분위기를 바꾼다는 새로운 말이 탄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듯하죠. 성적만큼이나 화제가 된 도시락 묘미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남기고 있는데요. 결국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진정한 주인공은 화려한 오프닝 공연도 비싼 이탈리아 요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의 침공에도 굴하지 않고 선수들의 위장을 든든하게 지켜낸 한국의 발열, 도시락과 한국인의 철두철미한 위생관념이었는데요. 이제 전 세계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을 보면 금메달 비결이 뭐냐고 묻는 대신 조용히 다가와 그 도시락 하나만 나눠줄 수 없냐며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K급식의 위험이 밀라노의 빙판 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